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3일 동안 우리가 앞서서 쉬었는데,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큰 이슈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러시아의 이제 푸틴, 이렇게 이제 알래스카에서 회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제대로 보도를 잘 해줬으면은 제가 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 워낙 그냥 엉터리로 보도를 하는 게 많아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게 휴전이 만약에 되면, 휴전이건 무슨 뭐 평화 협정이건 간에 뭔가를 맺어서 일단 전쟁이 멈추는 게 확실해진다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호재가 될 거거든요. 중국한테는 이제 악재가 될 거고, 이제 그런 이제 폭넓게 이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좀 우리나라 지수가 좀 오늘 급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거부터 한번 짚어드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1% 급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그냥 뭘 요즘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제 표현이, 그죠? 뭐냐면 그냥 옆으로 이러고 있어요. 오도 가도 안 해. 그냥 이러고 있어. 그죠? 이 안에서 뭐 벗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닥도 비슷해요. 보시면 이 범위에서 그냥 6월달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잠깐 오르다가 옆으로 돌아요. 그냥 돈다고. 왜 그러겠어요 이거? 미국 금리 인하 이제 그거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근데 아시아 증시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올라가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뭐 특별하게 오른 게 없어요. 다우지수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횡보했죠, 그죠?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유튜브 쪽에 소리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천사님 목소리 들립니까 거기? 한쪽이 안 나가는 것 같네. 네. 이쪽에 여기 초이님이랑 김정은님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네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확인했거든요. 네. 목소리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네. 그렇게 목소리 안 들리시면은 그렇게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가 이게 가끔 설정이 뭐가 바뀔 때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나 이제 다우 지수 등 미국 증시는 큰 등락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도 꽤 올라갔고요. 0.7%. 근데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괜찮죠. 그죠? 계속 상승세에 계속.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도 잘 가요. 중국 경제 망한 거 맞거든요.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늘면서 아주 잘 가요. 거래량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잘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홍콩은 마지막에 좀 하락으로 바뀌긴 했는데, 여기도 뭐 최근 나쁘지 않고, 대만 증시도 잘 갑니다. 그죠? 호주도 최근에 보면 잘 가요. 오늘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권역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횡보를 할까?
뭐 이재명이랑 민주당 때문이죠. 정치인들. 왜냐면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은 7월 말쯤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 왼수 같은 인간들이 그죠? 네, 또 세금을 또 많이 걷고 싶어가지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뭡니까? 증세죠, 그죠? 증세, 뭐 거래세, 주식시장 거래세를 또 올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뭐 뭐였죠 그거?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 25%로 해줄 줄 알았더니 뭐 35%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뚜껑 엄청 열렸고 외국계 증권사들은 다 하나같이 욕을 했고 그죠? 국내 증권사들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말이 되냐고.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막 일어나고 우리 주식 투자자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준이 잘리고 사실상 경질이었죠.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좀 아직 결정이 미뤄진 거죠. 뭐 가타부타 결정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횡보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쪽 정치인 인들이 아니라 정치놈들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욕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해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국을 버리고 그죠? 우리가 이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 저놈들 때문이구나 그래 지켜보자 지켜보시면 돼요. 원인만 지금 딱 짚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안 가는 거예요. 왜? 결정을 유보했잖아요. 왜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세제 개편안 다시 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럼 같이 올라갔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외국인들도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지켜볼게 이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그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뭐 요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치인들이 말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증세 법안을 갖고 나올 때는 저번처럼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면 돼요. 그럴 때 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를 막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서워서 안 한다니까. 정치인들이 겁이 없는 애들이 아니고요. 겁이 많아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화를 내셔야 돼. 이럴 때는 진짜 화를 꼭 내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이슈로 넘어가죠. 오늘은 테마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게 없어요. 최근에 계속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세제 개편안 그 후폭풍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어디야 그 이재명이 그 어디죠? 일본 들렀다가 이제 트럼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뉴스 요거 인용해서 보실게요. 요거 박스피의 거래대금 급감, 투자 대기자금 사상 최대. 이게 박스피가 뭐냐면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혔다. 그래서 박스권 코스피의 합성어입니다. 박스피. 이해가시죠? 그거예요. 왜 갇혔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최근 들어 조선, 방산, 원전 등 증시를 이끌던 주도주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상승세가 둔화됐고 네이버, LG, CNS 등 이른바 신정부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 역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하방 압력을 더했다. 또한 이달 들어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에게 실망감을 안긴 동시에 금융, 증권, 건설 등 정책에 피해를 보는 업종까지 생기면서 주가 하락세에 힘을 보탰다. 아까 제가 뭐 얘기해드린 게 이게 맞는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책임 없나요? 그 인간들도 똑같아. 똑같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들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안 좋은 뉴스 같긴 하지만 그냥 그것 때문에 어쨌든 안 가고 있다라고 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소강 상태인 거지.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MMF가 뭐예요? 환매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RP라고 하는데 보통 요거하고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이게 지금 엄청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답니다. 엄청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으로 안 가고 원래 민주당이 다들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 시장이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뭐 민주당을 찍으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선거에서. 근데 어쨌든 거기 이제 뭐 강력한 진짜로 뭐 규제가 나오면서 중국인이 아닌 이상 부동산으로 돈 벌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지금 국내 현찰 많은 사람들 빼고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으로 이제 그 돈들이 안 가고 어디에 모여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RP하고 MMF에 몰려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제가 가끔씩 왜 신용자금 차트 보여드릴 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펀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식시장 이건 고객예탁금인데 고객예탁금도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MMF 보세요. 엄청 많죠? 사상 최대야. 그러니까 여기 돈이 왜 가 있냐면 그냥 내 은행에다가 일반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별로 안 붙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돈 넣어놓으면 하루만 돈 넣어놔도 이자를 줘요. 응? 괜찮다고 이자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잠깐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대기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형 증권, 이게 펀드죠.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형 수익증권, 여기 돈이 꽤 들어가 있고, 채권형 수익증권, 여기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왜? 부동산으로 가지는 못하겠고 현금 들고 있자니 그렇고 은행에 넣자니 그렇고 여기 들어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리겠어요? 응? 미국 금리 인하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의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버티면서부터 이게 많이 늘었거든요.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올해 1월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연준 의장을 막 욕하잖아요. 저도 저기 사람이냐고 저게 막. 그죠? 네. 여기 보면은 4월달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도 안 하고 이때부터 뭐 상호관세 때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됐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펀드 쪽으로도 돈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시장이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펀드에 있는 돈들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와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한국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해놨잖아요. 지금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 거예요. 온다고. 그래서 이 돈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 누굽니까? 자,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나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일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놈들이 바보일까요? 바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쟤네들 그래 뭐 하여튼 그래 하여튼 뭐 욕은 좀 뺍시다. 답답해 이런 얘기하면 답답해서 욕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쌍욕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면 좀 싫은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감정 절제하고 얘기하면 쟤네들도 안다니까요. 주식시장이 많이 갈 거라는 걸. 근데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정권 잡으니까 2달 만에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는 거죠. 뭐 증세를 하네? 그죠? 조만간 막 아까 뭐예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고 그리고 거래세를 올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저것들이 미쳤나? 5천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코스피 5천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정책을 펼치네? 이상하죠? 저것들 바보 아니야? 돌머리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아니라니까? 돌머리가 맞긴 맞아요. 근데 왜 여기서 세금 뜯는 비율을 올리려고 할까요? 왠지 아세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더라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거래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와,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 그러면 대주주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앞으로 세금 많이 뜯을 수 있겠네?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거래도 잘 될 테니까 거래세가 많이 거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력 잡은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거래세 올리는 거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올린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갈 걸 아니까 세금 많이 뜯으려고 미리미리 손을 이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저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놈들이긴 한데 돌머리들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아예 세금만 많이 걷든가 아니면 그냥 세금을 포기하고 주식시장을 많이 올려주든가. 그러면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거쳐요. 거래세 안 올려도. 근데 저 인간들은 둘 다 하고 싶은 거야. 주식시장 많이 간다고 홍보해서 표도 얻고 싶고 또 세금도 많이 뜯고 싶고 두 개를 같이 하니까 쌍욕을 얻어먹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얘기해 볼게요. 트럼프가 요즘에 관세를 막 때리잖아요. 각 나라별로 상호 관세 때리고 막 이러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오바마가 되게 평화를 사랑하고 트럼프는 미치광이라서 전쟁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바마 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바마가 미사일을 엄청 쐈대요. 미사일.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 좋아했다고. 겉으로는 뭐 평화, 인권, 뭐 사랑, 뭐 존중, 뭐 이랬는데 얼마나 미사일을 많이 쏴댔으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에피소드인데 오바마가 명령했대요. 저기다가 미사일 공격하라고.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그랬답니다. 각하 하도 많이 쏘셔가지고 미사일이 없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하도 많이 쏴가지고 미사일이 없더래요. 하도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게 언론 보도에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응?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전쟁 대신에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막 때리면 우리는 1차원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많이 하냐면 철강 관세를 때린다? 야, 우리나라 안 그래도 철강 관세 지금 얼마 내고 있는데 거길 더 내면은 우리 철강주들 너무 힘들 텐데, 철강 회사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죠. 그죠? 자동차 관세 얘기 나오면 우리 자동차 기업들 피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결국엔 피해보는 거 아니야? 그죠? 반도체 관세 때린다고 해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괜찮은 건가? 걱정을 하잖아요, 다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거기 생각이 끝나요. 그리고 이 트럼프, 이 미친놈, 그래서 트럼프를 막 욕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잘해보자 얘기해요. 트럼프가 머리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기계라든지 이쪽이 급락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들에도 똑같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반도체 관세 뭐 300% 얘기 나오고, 전에는 이제 구리로 만든 뭐 관련된 저기도 관세 붙인다고 하죠. 구리만 관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구리로 만든 제품도.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나라를 이제 압박하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철강이랑 구리랑 알루미늄 등등등으로, 즉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때리는 그 업종이 앞으로 잘 될 거란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전 세계 경제를 이제 움직이는 건 미국이고,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꾸 어떤 특정 제품이나 업종에 대해서 관세를 막 올린다고. 중국의 그 뭐예요, 뭐 조선업, 해운, 거기도 막, 거기는 아예 그냥 제재를 때려버렸고, 그죠? 그 왜 그러겠냐? 앞으로 어떤 대규모, 그죠? 큰 이제 이슈가 생겨서 어떤 큰 사업이 하나 발생한다고 쳐볼까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뭐 구리 등으로 만든 제품들을 많이 쓰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봐요. 그 앞으로 이익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 미국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100%는 몰라요. 근데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트럼프가 그런 일이 생길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이 미국으로 많이 오게끔 지금 딱 작업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민주당 저 정치인 놈들이 앞으로 주시장 많이 갈 거니까 우리 미리미리 거래세 올려놓고 우리 거기서 세금 많이 뜯어서 우리 선거 때 되면 또 우리 쿠폰 뿌려갖고 우리 또 정권을 잡자고요. 이런 생각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쟤네들은 그냥 지들 국회의원 더 하려고 저러는 거고 트럼프는 그래도 미국으로 이익이 오게끔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죠. 네. 그런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중국이 돈을 못 벌거든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그런 큰 이제 어떤 사업건이 생겼을 때 또 중국이 싹 쓸어가겠지. 저가로 막 철강 생산하고 막 제품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때려잡아 놓고 전 세계에 이제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들 미국으로 오게 만들어서 관세를 이렇게 붙여놓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도 이익이 나겠지만 미국은 자연스럽게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네요. 제가 보긴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요 펀드 얘기가 일로 갔는데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더 들어오려고 지금 째려보고 있잖아요. 뭘 째려보고 있냐고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 언제 하나 이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시장가로 풀매수를 하진 않잖아. 큰 돈인데. 이런 거 잘 보시라고. 다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언제 들어온다고요? 이재명이 뭐 아니 됐고 미국의 트럼프 금리 인하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슬슬 꺾이네 이제. 좀 꺾인 거예요. 이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도 주식을 빨리 사셔야 돼. 더 늦기 전에. 지금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사람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이만큼 지났네. 트럼프하고 이제 그 푸틴하고 만났는데 그냥 간단하게 핵심부터 얘기해드리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러 우크라이나 전 노딜 선언 이고 우리나라 얘기고 언론사 얘기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생산적인 회담이었다.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고 트럼프는 얘기를 했대요. 푸틴은 되게 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동의한다. 하지만 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을 동의했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반대하지만 유럽이랑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게. 그 반대는 안 할게. 뭐 그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부분도 러시아가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양보할게. 그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노딜이라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처음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이 쓰레기 언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가 막히네.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에 쳐봤어요. 방송하기 직전에 트럼프 푸틴이라고 딱 검색을 했더니 나 이 기자놈들 다 잡아가지고 진짜 어디 진짜 저기 좀 옛날 삼천교육 때 좀 부활시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냈으면 좋겠어. 진짜 멜라니아가 푸틴한테 평화를 호소했대요. 호소. 러시아가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해요. 근데 전 세계 1위인 국가 영부인이 푸틴한테 호소했다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단어를 이딴 걸 갖다 쓰더라고. 호소했대. 푸틴 편에 선 트럼프. 푸틴 편에 트럼프가 섰대요. 트럼프 까는 거잖아. 크림반도 반환, 나토 가입도 안 돼. 크림반도는 옛날에 10년도 전에 저기 러시아 땅으로 넘어갔고요. 러시아가 침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크림반도에 거기 러시아인들이 되게 많이 산대요. 90%인가 80%인가 투표했는데 우리 그냥 러시아로 갈게요. 당연하지. 뭐 거기 대부분 러시아 사람이니까. 이미 넘어간 지 한참 됐어요. 근데 러시아가 돌려주겠어요? 푸틴 이어서 젤렌스키 만나는 트럼프. 내일 오늘 18일이니까 오늘이겠다. 오늘 저기 젤렌스키와 트럼프 만나러 가더라고. 그러니까 온통 까는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시간이 이제 10몇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어떤 식으로 까냐면 계속 노딜을 강조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딜. 푸틴 뜻대로 트럼프 푸틴 뜻대로래요. 푸틴이 시키는 대로 트럼프가 하고 있대.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김정은이 자신감이 커졌대. 왜? 트럼프하고 푸틴이 노딜이어서. 어딜 봐도 노딜이래. 뭐 짰나봐. 중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나? 그죠? 네. 휴전 없이 평화 협상하겠다는 푸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까는 얘기야. 이제. 트럼프 까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을 토대로 보면 이 얘기 짧게 할게요. 우리나라 언론을 다 맞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둘이서 트럼프랑 푸틴이랑 회담했는데 트럼프가 바보 된 거네. 근데 있잖아요. 회담이 딱 끝나자마자 그 내용을 이제 안 젤렌스키가 바로 18일날 백악관을 방문해요. 왜 가겠어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뉴스 밑에 보시면 백악관 가는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 트럼프 안보 보장 못 받기. 안보 보장이 역사적 결정이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트럼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지도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여기에 러시아가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유럽이 있잖아. 독일부터 폴란드 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여기도 옛날에 러시아 땅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유럽 군대랑 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지킨다. 그럼 러시아가 이쪽으로 침공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그 뭐예요? 방파제 역할을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까 푸틴이 그랬대잖아. 안보 보장 해주겠다고. 그거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러시아가 자기들 쳐들어올까봐 그렇게 불안해했거든. 못 쳐들어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노딜이요. 이게 어떻게? 저 같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딱 보면 노딜 아니네. 이건 얻어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노딜이지? 근데 무조건 노딜이래 저 인간들은. 응? 중국에서 시켰나봐.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그냥 중국 언론 같아. 중국 언론. 그죠? 앞뒤 말이 안 맞아. 근데 지금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다 어딜 가요? 트럼프 만나러 간다는 거라. 만나러 간다는 사람들 이름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없나? 아까 제가 보니까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뭐 그 유럽연합 그 저기 책임자까지 아주 다 가더라고. 다 총출동하더라. 총출동. 네? 다 트럼프 만나러 가요. 왜? 안보 보장 확실하게 해야 된다. 간다니까 트럼프 만나러. 그냥 가겠어요? 그래서 왜 노딜이냐 이거지.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분위기로 가면은
휴전이나 평화협정이건 뭐건 평화협정이건 뭐건 간에 전쟁이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식으로 먼저 얘기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많이 가겠네 이 생각만 할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어서. 옛날에 그 북한이 미국 통해서 이제 대북 유엔 제재를 받을 때 인도적 지원을 허락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바이오주가 많이 갈 거라 그랬어요. 바이오주가 의약품이니까 인도적 지원. 근데 하나도 못 갔어. 뭐가 갔을까요? 비료주 갔어. 비료주 먹는 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멈추면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수가 많이 가겠네. 글쎄요. 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가더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지 말고 생각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라. 오늘 제 핵심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저녁방송 핵심 포인트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수해지 많이 가겠네. 근데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조금 가긴 가겠지만 기대 이하일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 이건 어때요? 러시아 제재 해제 수혜주.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이랑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해제해 주겠지. 바로 해제해 줄걸요? 푸틴이 그럼 해제해 줘. 그러면 휴전할게. 트럼프가 알았어. 대신에 바로 안 하고 한두 달 좀 걸릴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가겠어요? 생각 잘 해보시라니까. 아침에 오늘 그걸 추천할까 하다가 지수가 막 흘러내리길래 오늘 걸 추천 안 했어. 내일쯤 나갈 것 같아. 우리 방에서. 저희도 오늘은 종목 추천 쉬었거든.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봐가지고 이제 그거 내보내려고 이제. 네. 오늘 내려다 참았다니까. 지수가 막 흘러내릴 때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이 잘 안 사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추천 안 했다. 러시아 제재 해제 수혜주. 힌트 하나 드릴까요? 러시아는 뭐 갖고 먹고 살아요? 수출. 우리나라처럼 이제 무슨 뭐 첨단 제품을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뭐 수출하죠? 힌트 끝. 얘기 다 해드렸어. 뭐 수출 많이 하잖아. 은근히 많이 해요. 은근히 많이 해. 더 해드려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러시아가 아까 얘기했던 크림반도를 삼켰어요. 크림반도를. 그때 크림반도를 삼켰는데 그나저나 저기 중국의 중소형주도 날아갑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인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얘기했었죠, 그죠? 중국 중소형주 날아간다고 지금. 우리나라 왜 안 가요? 민주당 저놈들 때문에. 진성준 같은 놈들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엔 가게 돼 있다니까. 그죠? 중국의 중소형주가 불을 뿜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 좋아할까요? 중국 주식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주식 좋아하지. 응? 이재명이 미국 갔다 오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줄처리 예고, 와차차차. 25일 전후 국회 통과 가능했어. 참 대통령 미국 가는데 그죠? 가기 전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다. 자, 잠깐만요.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죠. 그 미국 오바마 때 잠깐만요. 그때요. 잠시만. 그때 이때거든요. 러시아가 말을 안 듣고 미국 말을 안 듣고 크림반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삼켰어요. 우크라이나 영으로 돼 있던.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게 있냐면 유가를 폭락시켰어요. 유가를 폭락시켰어요.
그때 미국말을 정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즉 산유국 있죠. 산유국 애들이 난리를 지었고, 그때 IS 기억나세요? 테러 조직. 얘네들이 기름 밀수해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유가를 폭락시켜 버렸어. 100달러 이상 하던 유가를 26달러까지 폭락시켜 버렸어. 그때 그래서 상황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거지가 돼요? 기름이랑 가스 많이 파는 나라들이 저기 되는 거지. 이란을 빼놨네. 이란이 중요한데, 그죠? 이란은 핵 개발한다고 난리지기고 있고. 이런 거예요. 요즘에 주식 투자는요, 국제 정세를 모르면 돈 벌기가 힘들어요. 이해도 안 가. 이해도 안 가. 그쵸?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 시대 들어서서 국제유가가 지금 어때요? 내려가 있잖아요. 더. 이러면 누가 힘들어요? 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나마도 그 기름값도 제대로 못 받잖아. 그쵸? 네. 그리고 주요 수입국인 인도하고 중국을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잖아. 러시아 거 사지 말고 우리 거 사, 이러면서. 미국 거 사. 러시아는 거지 되는 거죠. 그런 러시아 대통령한테 멜라니아가 호소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네. 저 사람들은 기자 그만둬야 돼요. 네. 머리가 비었든지 양심이 비었든지 어떻게 그런 기사를 써? 네. 그죠? 이랬다고. 힌트 드렸어요. 친절하게 설명도 더 해드렸고. 그랬다. 러시아 제재 해제 수혜주를 관심 가져보셔라. 그리고 시간 한 2, 3분만 더 할까요? 대북주도 계속 보셔야죠. 그죠? 아까 뭐 김정은이 뭐 저겠다는데 됐고요. 기사 자체 잘못된 건데.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조국이, 그죠? 네.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내년 6월에 선거 출마 의사가 있대요. 네. 나오겠지, 그러면. 오늘 화천기회가 좀 올라갔더군요. 조국 관련주 잘 보셔야 돼. 왜냐면 뭐 조국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관련주들이 꽤 움직이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요거 예스24 책 인터넷 서점이죠. SGI 이어서 웰컴 금융, 웰컴 저축은행 뭐 이런데, 그죠? 여기가 해킹 공격을 받았대요. 이게 아까 이제 메인 뉴스로 막 올라오던데, 이거하고 뭐 랜섬웨어 금융사까지 번졌다, 같은 뉴스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보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아까 대북주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대북, 이재명 때문에 대북주가 올라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면 을지 연습, 지금 을지 자유 방패, 을지 프리덤 쉴드 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원래 하던 거 옛날부터, 저도 군대 갔을 때 뭐 한참 됐지만 그때 이거 참여했었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을지 연습, 북한 공격이나 한반도 긴장 고조 의도는 없어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북한한테 지금 쩔쩔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당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걔네들이 더 깔봐요. 더 깔본다고. 그래서 이재명의 말 때문에 대북주가 올라갈 일은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건 뭐 거의 뭐, 그쵸?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뭐야 이게? 그럼 계속 깔봐요. 남조선 갓날 새끼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를 깐다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북한은 트럼프랑 직접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북주는 누구 입을 보라고요? 이재명 말고 트럼프 입을 보시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보니까 꽤 움직였던데,
지금 두 개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네 이제. 그린생명과학, 대북주 중에 여기 아난티 이런 거 신용 엄청 많습니다. 잠깐 아난티 지나갔지 지금. 이런 거는 뭐야 이거 뭐지? 신용이 막 미쳤나봐. 어? 그죠? 대북주도 신용 잘 보셔야 돼. 어? 그죠? 뭐야 이거? 그리고 잠깐만, 그린생명과. 이 차트가 이게 떠져 있길래 본 김에. 그린생명과학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오늘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 말고 이제 수젠틱이라고, 수젠틱 진단 키트. 제가 이러죠, 그죠? 네. 신용이 이거는 괜찮아요. 왜? 신용이 늘면서 매물대를 부수고 있잖아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가? 신용이 늘면서 매물대를 부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 숫자라든지 아니면 입원 환자가 늘어나냐 마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도 좀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라든지 코로나, 그 다음에 조국. 저 이제 앞으로 말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조국 저것도 말 많이 할 거예요. 이재명한테 실망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한테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요. 크다. 네. 아셨죠? 그래서 얘기해드리고. 그럼 관련주도 좀 움직이겠어요. 아마 움직이는 패턴은 옛날에 한동훈 관련주 움직이는 패턴이랑 비슷할 것 같고 종목수도 비슷할 것 같아요. 둘 다 뭐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그죠? 네. 관련주가 겹칠 수도 있고 겹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보통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음 연휴까지 이제 좀 시간이 길면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월 광복절 3일 연휴 끝나고 이제 10월 달까지 추석 연휴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달리시면 됩니다. 이제 휴가도 이제 거의 다 갔다 온 것 같고, 그래서 테마주들이 좀 움직여요.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은 안 빠졌거나 덜 빠졌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면은 전 세계 경제와 증시에 가장 아주 좋은 호재가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단기성 자금들이 이제 증시 대기 자금들이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는 금리 인하,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종목들 매집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어요. 내일은 그 얘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